안녕하세요. 돈 벌어서 고스란히 빚 갚는데 거의 다 쓴다라는 가구가 전체 가구의 17%라고 합니다. 4,600만원 벌어서 빚 갚는데 4,500만원 쓴다고 합니다. 죄송합니다. 그러면 도대체 생활비는 뭘로 하는 걸까요? 믿기 어려운 숫자죠. 돈 벌어서 고스란히 빚 갚는데 전부 다 쓰는 적자 가구가 350만 가구라고 합니다. 이들은 지금 현재 4,600만원 벌어서 4,500만원 빚 갚는 거죠. 지금의 시중 이자로 말인 거죠. 그러면 이들이 괜찮을까요? 단순 계산했을 때 지금 내는 이자 비중이, 이자율이 2배가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? 4,600만원 버는데 빚 갚는데 9천만원 써야 되면 그냥 4,400만원이 부족하죠. 이 정도 수준이면 맞벌이해서 감당할 수 있을까요? 감당 못하죠. 그냥 적자 가구 350만이 그냥 몰라가는 거죠. 시중금리가 예를 들어 4%다. 그런데 이게 1년, 2년 뒤에 8%가 되면 그냥 이들은 다 몰라간다. 다 무너진다라고 보면 맞습니다. 지금 현재도 4,600만원 벌어서 4,500을 갚는다. 그러면 생활은 뭘로 하지? 생활은 빚내서 하나? 뭐 생활자금 대출을 또 받나? 제2저축은행에서 받나? 카드론을 쓰나? 뭐 보험약관 대출 받나? 이런저런 생각들이 많이 드는데 와 그냥 미칠 것 같은데요. 감당 못할 것 같은데요. 저 가구가 그냥 1인 가구 혼자 싱글이다라고 하면 그냥 처녀총각이고 혼자 사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그래 본업하고 나고 퇴근해서 그래 배달 일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아르바이트를 해서 뭐 생활비를 벌어서 겨우 살겠지만 그 또한 지금의 금리 지금의 시중금리에서의 얘기인 거고 저게 시중금리가 더 올라가면 점점 더 목까지 차서 죽을 것 같을 건데 저게 1인 가구가 아니고 3인 4인 가정을 이루고 있는 가구다라고 하면 도대체 저 350만 가구의 나중의 모습이 어떨까라고 생각하면 겁나는 거죠. 두려운 거죠. 왜냐? 가정해체되지 않을까? 그냥 야반도주하지 않을까? 증발하지 않을까?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죠. 좀 지나면은 뭐 집에 뭡니까? 연체 고지서 같은 것들이 엄청 쌓일 건데 나중에 전기세 못 냈다? 수도세 못 냈다? 전기 끊기고 가스 끊기고 이래저래 암담해질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. 그러다 보면 신용도 엉망돼가지고 더 이상 대출도 안 나오고 사채 쓰고 사채꾼들이 와가지고 괴롭히고 돈 내놓으라 그러고 갚겠다고 얘기하고 움츠러들고 그러다가 회사 그만두고 그냥 물건을 놔두고 꼭 필요한 물건들 몇 개만 가지고 야반도주하고 그냥 주민을 말소시키고 그냥 유령인간으로 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. 그냥 350만 가구가 4,600만원 벌어서 4,500만원 빚 갚는다라는 얘기가 참 믿기 어려운 거죠. 처음엔 제가 저걸 잘못 본 줄 알았어요. 아, 내가 잘못 봤구나. 4,600 벌어서 4,500 갚는다. 에이, 내가 잘못 본 거야.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. 뭐라고 얘기하냐면요. 연평균 4,600만원이 소득인데 원리금 4,500만원 갚고 또 이외에 필수 소비 지출이 2,400, 이자 외에 비소비 지출이 900이래요. 3,300만원 더 쓴다는 건데 그러면 3,200만원은 뭐 다른 걸 해가지고 또 빌려오는 건가? 더 버는 건가? 사실 잘 모르겠는데 이랬건 저랬건 간에 연소득의 98%를 원리금 상환에 쓰고 있다라네요. 원리금 상환에. 참 믿기 어려운 거죠. 믿기 어려운 겁니다. 뭐 적자 가구는 소득으로 생활비 쓰고 빚 갚고 이러다 보면 남는 게 없는 가구를 적자 가구라고 한대요. 350만 가구라는데 350만 가구. 그리고 적자 가구의 평균 금융 부채가 3억 7천만 원 이라고 합니다. 3억 7천만 원. 과연 갚을 수 있는 걸까? 감당할 수 있을까? 이 적자가 누적이 되면서 부채가 더 심해져서 감당 못할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. 아마도 이들의 삶이 더 혹독해지고 더 살벌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. 절대로 나아질 수 없습니다. 너무 감당 못할 수준까지 갔다라고 보는 거죠. 너무 궁지에 몰려 있는 거죠.
이들이 나중에 폭탄으로 터지면 많이 힘들 것 같은 거죠. 많이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괜찮을 거야? 괜찮을 거야?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? 어떻게든 이들이 앞으로의 힘든 5년을 잘 버티고 견뎌서 폭발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. 근데 정말 쉽지 않을 것 같다. 많이 힘들 것 같다. 라는 생각이 더 드는 거죠. 어떻게 살까? 괜찮을까? 별일 없을 것 같은데. 만만하지 않을 것 같은데. 참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. 어떨까? 괜찮을까? 뭐 이래저래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들죠. 빚에 허덕이면 삶의 모습이 괜찮을 수 없을 것 같은데. 만만하지 않을 것 같은데.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죠. 뭐 잘 살아야 될 텐데, 괜찮아야 될 텐데, 별일 없어야 될 텐데, 그저 괜찮을까? 아닐 것 같은데. 답이 없을 것 같은데요. 뭐 정말 무섭죠. 정말 암담하죠. 암담합니다. 4,500만 원의 빚을 갚는다. 뭐 대략 치면 월 한 370, 80만 원 되는 거 아닌가요? 어떻게 저렇게 빚을 갚으면서 지낼 수 있을까? 그냥 생각만 해도 겁나고 움찔하는데 너무 과한 것 같죠. 너무 빚을 많이 지은 것 같아요. 저거는 그냥 살기 위해서 먹고 살려고 진 빚이라기보다는 무리하게 빚을 레버리지로 이용해가지고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뭐든 투자를 한 거예요. 그게 아니고서는 저렇게 많이 빚칠 수 없죠. 원리금이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뭐 주택담보대출 같은 거 받았던 것 같아요. 근데 그게 좀 많은 것 같아요. 많은 것 같아요. 절대로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인가 뭔가 빚을 져야 되는 거지. 너무 큰 빚을 지면 빚이 삶을 그냥 집어삼킵니다. 집을 삼켜서 망가뜨립니다. 그 사람의 삶을. 그리고 그 사람의 삶만 망가뜨리면 다행인데 그 자식들까지 빚쟁이로 가직 전락시키고 뭐 자식들 제대로 살겠습니까? 자기들 범죄자 되거나 아니면 몸 팔거나 뭐 이래저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엄청난 일에 아마 빠지게 만들겠죠. 부모가 사기꾼이고 범죄자고 빚쟁이라고 해서 자식까지 그렇게 살아야 될 이유는 없는 건데 빚쟁이 부모가 자식들을 저렇게 망가뜨리는 정말 최악의 경우도 벌어질 것 같은 거죠. 4,600만 원 벌어서 4,500을 빚 갚는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냥 충격인 거죠. 끔찍한 거죠. 어떻게 저게 가능할까? 괜찮을까? 안 괜찮을 것 같은데 저러다가 나중에 무슨 일이 생겨서 쓰러지면 어떡하려고 그러는 거지? 라는 생각이 이제 많이 드는 거죠. 진짜 무서운 거죠.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요. 저게 괜찮나? 가능하나? 안 될 것 같은데, 안 될 것 같은데.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. 뭐 4,600만 원 벌어서 4,500만 원 갚는다라는 말이 절대로 쉬운 말 같지 않다라는 거죠. 여기에 이제 좀 사람들이 쓴 댓글을 좀 보려고 하는데 댓글 찾기가 조금 어렵네요. 네, 댓글 찾기가 이래저래 좀 걱정이 많이 되는 거죠. 염려스러운 거죠. 저렇게 빚 갚으면서 사는 게 쭉 이어지기만 해도 괜찮을 텐데 앞으로 시간이 더 지나면 그로 인한 부담은 더 커진다라는 거죠. 더 커지고 그로 인한 충격은 점점 더 감당이 안 될 거라는 거죠. 대한민국의 전체 가구 2,052만 가구 중에 354만 가구, 그러니까 전체 비중의 17.2%의 가구가 적자 가구라고 하고, 그리고 연평균 4,600만원 벌어서 원리금 상환에 4,500 쓰고 필수 소비 지출 2,400, 이자 외 소비 지출 900, 그러니까 3,300만원 더 쓰는, 그러니까 매년 3,200만원이 마이너스라는 거죠. 마이너스 3,200을 이면 10년만 지나도 3억 2천 빚이 생기는 거죠. 그런데 저게 앞으로 1, 2년 사이에 혹은 3년 뒤에 1, 2, 3년 안에 감당해야 될 이자가 훨씬 더 높아지면 저 원리금 상환 금액이 4,500만 원으로 끝날까? 아니죠. 6천만 원, 7천만 원, 8천만 원, 9천만 원 될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. 전체 가구 중 354만 가구가 적자 가구이고
상상을 초월하는 빚의 굴레에 갇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. 아무쪼록 무서운 일임을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. 이상입니다.